안녕하세요. 오늘은 고3 미적 네 번째 시간 무한등비 수열과 무한등비 급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한등비 수열입니다. 동그라미에 동그라미. 제목은 무한등비 수열이에요. 일단 첫 번째 등비 수열은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다시피 각 항의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첫 번째 항은 2고요. 두 번째 항은 6이고 세 번째 항은 18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였을 때에 요 둘 사이에 곱하기 3을 했고 똑같이 요 둘 사이에 곱하기 3 그럼 마찬가지 같은 규칙으로 계속 곱하기 3을 해서 주어지게 가게 된다면 이런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고 요 곱하기 3 하나하나를 저희는 공비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준말인데요. 공통된 비율, 그거의 준말, 꼭 공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알파벳 R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형태가 A의 n번째는 같습니다. 초항 곱하기 공비의 R의 지수가 n-1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한 등비 수열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초항,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공비 하나 곱한 거, 세 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비를 2개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었을 때에 n번째 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지수 n-1이잖아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진행이 되어서 저기 맨 끝에 있는 요 친구가 누구냐? 요게 바로 무한 등비 수열, 즉 등비 수열의 저 끝에가 누구냐가 바로 무한 등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저는 단순하게 A의 무한대 번째 항 이렇게 표시하는데 책이나 모든 과정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의 곱하기 R의 지수 n-1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무한대 번째 항 A의 무한대 번째 항에 이 친구의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무한등비 수열입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는 무한등비 수열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 꼴이 있다면을 더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 결과 부분에 공비의 조건에 따라 R이 1이면 A의 무한대 번째 항은 초항과 동일하게 초항이 되겠죠. R이 -1이면 A의 무한대 번째 항은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달라요. 그래서 수렴이라 표시 이렇게 R이 1일 때 여기는 이제 수렴이라고 표시하고요. 이러면 그때 달라지게 되면 우리는 수렴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수렴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수렴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서 일단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A의 무한대 번째는 A 곱하기 R의 무한대 번째인데 이 친구의 계산 결과가 0이에요. 왜냐하면
small a 곱하기 매우 큰 수분의 어떤 숫자 형태 꼴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얘의 결과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A의 무한대버트 친구는 A 곱하기 R의 무한대 제곱인데 얘는 이 계산 결과가 무한대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너는 계산 결과가 무한대다 혹은 뭐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수렴을 뗄 목적을 하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수렴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초항이 제로이거나 또는 제가 여기다 공비라고 쓸 건데 R로 쓰지 않는 이유는 공비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R이라는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 왜냐면 여기 R이 1이어도 수렴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R이 1보다 작을 때도 절대값 1보다 작을 때도 이렇게 0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요거를 꼭 잘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살짝 예를 들어 설명하죠. 이런 건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적에 2의 지수 n제곱 더하기 4의 지수 n-1제곱 분자는 2의 지수 n 더하기 1 더하기 지수 및 4의 지수 n제곱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전체는 등비수열이 아닙니다. 이 전체는 등비수열이 아닙니다. 그러나 밑이 2가 있고 밑이 4가 있는 것에 득 제곱 꼴리면 위에 있는 등비수열에 마치 야 R이 1보다 크다 작을 때 그때 수렴이 어떻게 되잖아. 요거를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적에 좀 더 지수가 큰 4로 밑이 큰 4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는데 전체 곱하기 밑 4의 지수 n-1분의 1을 곱해줄 겁니다. 즉 이걸 이렇게 나누어 준다. 뭐 곱해준다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적에 분자는 4분의 2의 지수 n-를 곱하기 n 더하기 1은 n 빼기 1보다 이만큼 크니까 2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에는 단순하게 그냥 약분해서 4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2에 곱하기 2 하나 지수가 n 빼기 1이죠.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밑이 즉 공비라고 불리는 것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는 싹 0으로 사라집니다. 여기도 0으로 사라지죠. 그러면 남는 친구가 1분의 4 해서 4라는 답을 얻는데 시작은 등비수열이 아니었지만 등비수열에서 배웠던 내용을 내가 여기다가 사용을 해 본다라는 그런 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써먹으려고 무한등비 급수를 배웁니다. 무한등비수열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등비수열, 두 번째가 무한등비수열이었군요. 세 번째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A 초항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따다닥 더하기 A
아래 n-제곱에서 총 n개를 더하게 되면 저희가 이 계산 결과에 이 계산 결과 값을 알고 있죠. 분수인데 분모는 공비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가로 열고 r의 지수가 항의 개수 n개 빼기 1일 수도 있고, 또는 잠깐 그 빼기 방의 반대인 1 빼기 r분의 초항 곱하기 틀렸다. 1 빼기 공비 r의 지수가 n제곱,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외워지는 건 아니고 원래 하나인데, 왼쪽에 있는 친구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사용하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사용하면은 참 좋더라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등비수열의 합인데 이거에 무한 번째까지 더하는 것. 동그라미 4번. 무한 등비 수열의 합을 우리는 한자로 급수라고 표현합니다.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딴딴딴, 중간에 ar의 지수 n-를 있고요. 더하기 딴딴딴, 계속 끝까지 와서 저기 ar의 무한대 번째까지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 기호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일반화 a 곱하기 r의 지수 n-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편의상 그냥 s의 무한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쪽에 s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sn 등비수열의 합이 요 두 가지 형태인데, 공비가 1보다 커버린 것을 무한대까지 가버리게 되면 여기서 무한대 형태가 등장한다 하였으므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수렴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한 등비의 급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쪽에 sn, 즉 1 빼기 r의 초항 곱하기 1 빼기 r의 무한대 번째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0으로 사라진다면 저희가 계산 결과를 아주 단순하게 1 빼기 r분의 초항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되느냐? 공비 가로고 여기서 이제 r이었기 때문에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럴 때 무한 등비 급수가 수렴을 하게 됩니다. 가로 열고 수렴합니다. 무한 등비 수렴값, 극한값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무한 수열에서 이렇게 수렴할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도 무한 등비 급수가 당구장 표시 무한 등비 급수가 수렴할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비슷하게 초항이 제로이거나 또는 공비라고 불리는 것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입니다. 해서 요 내용을 잘 외워주셔서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한 등비 급수와 무한 등비 수열과 무한 등비 급수, 즉 무한 등비 수열은 그 등비 수열의 저 뒤에 있는 항,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 결과를 찾을 때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도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수렴 조건이 필요하니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기형의 등비 수열이 나온 것,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도 저희가 이용을 해서 무한 등비 급수의 표현도 있다. 그러면
그 무한등비 급수가 만약에 수렴한다 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공비와 초항,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으로 찾아서 수렴값을 찾고 무한등비 급수가 수렴할 조건과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잘 구분해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